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재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지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이르면 오는 목요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5번째인데요. 간통죄가 폐지된다면 성관념이 문란해질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사생활 문제인 만큼 형사가 아닌 민사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현재 이슬람 국가를 제외하면 간통죄가 있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 정도라고 하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매일 저녁 청취자 여러분께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 한 가지씩을 드리고 있죠.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1950년에 만들어진 간통죄,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1950년에 만들어진 간통죄,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지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2월 23일 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면도기가 있습니다. 곡면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곡면에 완벽하게 밀착되거나, 플렉스볼 기술로 새롭게 탄생한 퓨전 프로글라이드. 턱선을 따라 반응하는 질레트 최적의 밀착 면도. 지금 프로글라이드를 검색해보세요. 질레트.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쏟아진 많은 뉴스들, 이 뉴스들에 대한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시사평론가 이동영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태극기 개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법 개정에 나선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요? 네, 경향신문이 확인한 행정자치부의 3.1절 국기 달기 운동 및 의정 업무 설명회 자료를 보면요. 정부는 민간 건물과 아파트 동별 출입구에 별도의 태극기 개양대를 만들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정안에는요. 태극기 개양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학생을 대상으로 국기 개양 후에 일기, 소감문 발표뿐만이 아니라 국기 개양 하강식 실시 등도 포함되어 있고요. 개양 후 인증샷을 학교에 제출하는 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서는 방송 등의 홍보 자막과 특집 프로그램 제작 등을 요청하고 네. 기업체에는 고객 사은품으로 태극기를 주도록 했습니다. 네. 공무원들에게는 인사혁신처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복무 규정에 성실 의무 차원에서 태극기를 개양할 수 있도록 업무 공문을 통해 지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인 올해 선열들의 위협을 기리고 분단 극복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관련법 개정과 전 국민 국기 달기 운동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지만요. 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차갑습니까? 네. 한 네티즌은 태극기를 의무적으로 개양케 한다고 애국심이 올라갈 거란 생각을 하는 공무원들이 아직도 있다는 게 신기하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고요. 네. 또 다른 네티즌은 70년대로 회기다. 이참에 혼분식도 장려하고. 혼분식? 네. 쥐꼬리도 잡아오게 하고. 네. 방공 웅변 대회도 다시 열어라라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을 꼬집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공무원들도 일을 해야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불어터진 국수를 먹는 우리 경제. 네. 불쌍하다. 네. 네. 이건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장기 불황의 책임을 조금 네. 야당에게 떠넘기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죠. 네. 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정한 회의에서요. 경제가 불쌍하다.
지난번 부동산 3법도 어렵게 통과됐는데 비유하자면 아주 퉁퉁 불어터진 국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것을 그냥 먹고도 부동산이 힘을 좀 내가지고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활성화되고 집거래도 많이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는 주택법 등 부동산 거래 활성화 3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는 등 야당의 비협조로 경제 관련 법안이 늑장 처리되어서 그것이 경제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박 대통령의 상황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말로요. 야당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한편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한 김기춘 비서실장은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네. 김 실장은 전날 오후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뒤 대통령을 잘 보필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참석자들과 일일이 고별 악수를 나눴다고 하네요. 이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의 의견은 부정적이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또 유체이탈 3인칙 합법으로 대통령이 말한다. 경제가 불쌍하게 된 것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게 가장 책임이 있는 것을 왜 모르는가라면서 남의 이야기 하듯 하지 말라고 비판했고요. 다른 네티즌은 부동산 거래가 약간 늘어난 것은 미친 전셋값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사서 그런 거지 부동산 3법 때문이 아니라면서 대통령의 상황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방금 그 네티즌 반응에도 나온 이야기이지만 네. 서울 시내 아파트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일부 지역에서는 뭐 아파트 전세값이나 매매 가격이나 뭐 그게 그거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90%가 넘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네. 그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의 전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요. 서울 성북구 종합 SK 아파트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18평 정도 되겠죠. 이것은 지난달 6일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네. 지난달 이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2억 4,900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 차이가 900만 원 차이밖에 그렇죠. 900만 원밖에 안 나는 거죠. 또 이런 예는 있는데요. 서울 강동구 선사 현대 전용 아파트 같은 평형수는요. 네. 전세가가 지난달 최고 3억 3천만 원이었는데요. 같은 날 매매가는 3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역시 집값이 전세값보다 1,000만 원 비쌌던 거죠. 전문가들은 전월세 시장 구조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도 전세값과 매매값 격차는 더 좁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값이 하락하면 전세값이 매매값보다 비싼 역전 현상도 있다를 가능성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세값이 더 비싼 경우도 올 수 있다는 얘기겠죠. 네. 이처럼 전세값 비율이 가파르게 오르는 현상은요. 서민들에게 극심한 전세난과 함께 깡통 주택 피해 가능성까지 높이는 것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티즌들도 전세 대란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결국 우리도 일본처럼 부동산 버블이 꺼지는 시기가 올 것이다. 정부는 폭탄 돌리기를 그만해야 한다며 돈 빌려줄 테니 집 사라는 정부 정책을 비난했고요. 다른 네티즌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제도가 이제 흔들릴 때가 왔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렌트 개념인 월세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추측을 했습니다. 네. 또 갑질 논란이 터졌네요. 이번에는 건축주가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세입자에게 부당하게 나가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네. 이 건물주가 재벌 3세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갑질 논란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또 다른 재벌 3세죠. LG가의 구본호 씨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빌딩 세입자들 내쫓기 위해서 횡포를 부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갑질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구본호 씨는 2012년 7월 강남에 4층짜리 빌딩을 매입했는데요. 그 이후 대리인을 내세워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세입자들에게 퇴거하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욕설과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구 씨 대리인이 빌딩에 입점한 철물점 주인에게 거슬리게 하지 마라. 너 나한테 죽는다며 협박하는 장면이 가게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 대리인은 또 지하 1층 세입자였던 칼국수집의 간판도 강제로 철거해버려서 결국 주인이 횡포를 이기지 못하고 빌딩을 떠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세입자들은 계약 기간이 남아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었지만 건물주가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명도 소송을 제기하고 월세를 지금보다 5배나 올려달라며 지속적으로 괴롭혔기 때문에 버티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구본호 씨 측 대리인은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 건물주가 위임한 대리인이자 구 씨와 동업자이기 때문에 세입자를 관리하는 게 정당하다면서 세입자들이 현 시세에 비해 턱없이 싼 가격으로 세 들어와 있어서 현실적인 월세를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건물주인 구 씨는 현재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붕괴했는데요. 한 네티즌은
조물주 위에 거물주가 있다더니만 세상이 온통 자기 것인 줄 아는 모양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을 모르는가라면서 구씨를 질타했고요. 다른 네티즌도 주가 조작으로 구속되고 먹튀 논란 일으키더니 이번엔 갑질 논란까지 일어났다. 미국 국적자면서 왜 돈은 한국에서 벌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구씨의 과거 행적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동형 씨와 함께 했습니다. 해피 쉐비 뉴 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귀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1950년에 만들어진 간통죄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간통은 범죄라기보다는 부부로서 신뢰를 저버리는 비도덕적 행동이기 때문에 민사와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5번님 의견이시군요. 간통죄가 위헌이 되면 그간의 간통죄 판결은 모두 뒤집어야 하지 않나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9882번님 의견이시고요. 간통죄를 없애더라도 피해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6078번님 의견입니다.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 1950년에 만들어진 간통죄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들으셨어요? 몇 배 빠른 LTE, 어렵고 복잡한 LTE 다 잊어도 되는 밴드 LTE가 나왔습니다. 어떤 새로운 세상이 오든 가장 먼저 만나게 해줄 밴드 LTE. 앞으로의 LTE는 밴드 하나면 됩니다. 먼저 갑니다. 밴드 LTE. SK텔레콤. 당신을 지키기 위해 꼼꼼히 봄. 당장 필요한 건 무엇인지, 혹시나 위험하진 않을지 주변까지 꼼꼼히 봄. 그랬더니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네, 3시간째 운전 중인 김 기사님. 가장 힘든 시간대로 접어드는데요. 도로 사정까지 어려운 지금 많이 지쳐 보입니다.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네, 지금 시각은 6시 33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월요일 퇴근길 주요 도심의 정체가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로 포스코 사거리 방면 최관 아파트 사거리 50m 못 간진 3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처리가 아직 안 되고 있어 뒤로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잘 살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역삼로 역삼 초교 쪽으로도 이동하는데 대치 사거리 조금 못 간진 교차로 내에는 승용차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어 사고 위험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구간 잘 살펴서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한남대로 따라 강남 쪽으로 남산 1호터널 중간부터 한남이 고가차도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남산 3호터널도 강남 쪽으로 서행입니다. 양화로는 양화대교 방면 동교동 삼거리 삽정역주로 교통량이 늘면서 시속 20-30km 안팎입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문호 구리 쪽으로는 원효대교부터 동호대교 사이 밀려 지나고 있는데요. 반대 일산 쪽으로도 원효대교부터 난지 나들목까지 이제 서행하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올 초 여야 국회의원들이 뽑은 미래가 기대되는 차세대 정치인으로 뽑히기도 했죠. 또 전국 시도지사 직무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지사 원희용 제주지사 연결해서 오늘 정면 인터뷰 진행하고자 합니다. 새누리당의 원조 소장파로 알려져 있기도 하죠. 원희룡 지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예, 지사 제주고 나서 첫 설을 맞으셨는데요. 네. 민심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어떻든가요? 아무래도 가장 큰 그 관심은 그 삶의 문제죠. 민생의 문제가 아무튼 좀 잘 살게 해달라는 거죠. 네. 그 점이 가장 많고요. 네. 뭐 그 밖에도 뭐 제주도에 대한 걱정, 뭐 나라에 대한 걱정, 네. 뭐 우리 국민들이 다 이 나라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원희룡 지사님께서는 뭐 국회의원도 3번씩이나 하시고요. 또 이제 당에서도 여러 활동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사가 되셨는데, 도지사직 이거 한번 하십니까? 어려운 점도 있고요. 보람도 예. 있고 그렇죠. 다 그래요? 뭐랄까요? 네. 좀 특성이 네. 다른 것 같아요. 국회의원은 주로 이 민의를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말로 하고 어떤 정책에 대한 뭐 그 의견 제시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네. 도지사는 행정이기 때문에 네. 직접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네. 그런 그 점에서 좀 다르죠. 다르다. 책임질 부분도 많고요. 네. 또 이해관계가 부닥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조금 그게 불편하거나 이해관계에 거슬리면 비판이나 저항도 좀 있고요. 네. 네. 그렇군요. 그 원희룡 지사님은 뭐 차세대 정치인으로 꼽히시고 뭐 대선 주자로도 거론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도지사 같은 거 해본 경험이 대통령 되는데 도움이 될까요? 글쎄요. 도지사는 뭐 제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뭐 그건 좀 이제 손에 와닿고요. 네. 대통령 지금 뭐 역대 대통령들 또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도 하고 계시지만 예. 사실 어떤 지도자가 나와도 정말 이끌기 힘든 그런 우리 국민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 도지사 같은 행정을 해보시면 또 많은 경험이 되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오늘 있겠죠. 네, 예, 오늘 나온 뭐 보도 때문에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는데요. 제주 김영란법이라는 걸 만드신다고요? 이게 이제 간부공무원 법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이 청렴 규정을 저희들이 선언도 몇 가지를 했고요. 네. 지금 그 민간의 의견들을 받으면서 구체적인 그 규정들을 하나씩 지금 구체화해 나가고 있거든요. 아마 그게 뉴스로 나간 모양입니다. 네. 그렇군요. 뉴스 나간 걸 아직 모르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네네. 아주 그냥 김영란법에 있는 그 구체적인 기준을 아예 제주도의 청렴행위 기준으로 제정을 한다. 이렇게 이제 밝힌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어요. 예. 지난번에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내부적으로 결정을 다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께서 당선되셨을 때 협치도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신선한 인상을 줬었거든요. 네네. 협치도정, 이건 무엇이고요? 네. 잘 돼갑니까? 협치라는 것은 그동안에는 어떤 그 관에서 민을, 이 민간을 이끌어가는 어떻게 보면 통치 내지는 수직적인 행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점에 비해서는 그 민간을 정책 결정에도 참여도 시키고 권한도 상당 부분을 좀 같이 나누는 수평적인 협력에 의한 통치를 협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뜻은 너무나 이제 좋고 그런데 이제 제주는 우선 그 의회와 예산 문제로 좀 갈등을 겪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 그 협치도 사실 거기에 참여하는 주체가 누구냐를 가지고 상당히 좀 이 갈등과 시행착오가 있어서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겪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경기도에서는 남경필 도지사가 이제 연정을 이제 시도를 해서 그것도 역시 아주 신선한 반응을 주고 야당도 결국엔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는 거 이거 도지사의 역량이시죠? 그건 우리 남경필 지사가 너무 잘하는 거고요. 또 거기에 참여해서 예. 행정을 일부 같이 끌고 나가는 야당도 예. 저는 박수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시간이 걸리지만 네. 제주도는 제주도 나름대로의 발전의 길을 걸어갈 겁니다. 예. 아주 기대를 하고 계시는. 왜냐하면 처음부터 예. 그냥 이루어지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 부부간에도 서로 마음 합쳐서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그다음 살아온 습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예. 다르지만 함께 공존하고 협력하는 네. 그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 또 네. 그걸 실천하는 것, 네. 이게 크게 보면 협치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이 부분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네. 중간에 그만두거나 뒤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아닙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주 생소한 면도 있고 그런데요. 이런 이제 경험들을 자꾸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학습 효과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원희룡 지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의회의 잘못된 관행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 이거 상당히 센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왜 이런 말씀하셨나요? 그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예. 과거에는 소위 재량 사업이라고 해서 예. 의원 1인당 어느 정도 어떤 금액을 네. 이제 그냥 임의로 그냥 예산 배정을 의원 스스로가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예. 네, 그게 중간에는 없어졌는데 예. 이게 약간 변형된 형태로 해가지고 네. 이게 또 의회에서 예산을 쭉 깎은 금액을 가지고 또 민원 사업에다가 어떻게 보면 좀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이런 게 관행처럼 예. 자꾸 이게 정착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네. 그 점 때문에 지금 11월 정도부터 지금까지 네. 의회랑 여러 가지 네. 의견 차이와 그거에 따른 예산에 여러 가지 차질이 있었는데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일단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것을 강조한 겁니다. 방향을. 알겠습니다. 네. 자, 올 한 해 제주도정의 키워드가 무엇일까 궁금한데요.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올 한 해는 혁신입니다. 혁신. 혁신. 네. 예. 어떤 의미에서 그 혁신을 키워드로 잡으셨나요? 혁신의 목적은 네. 결국 민생과 제주의 발전이겠고요. 예. 혁신의 어떤 과제는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의 낡은 의식, 그런 낡은 일 처리 방식들이 될 텐데, 네.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건설공사에서의 낡은 어떤 이런 정경유착 관행,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겠고요. 예. 그 다음 공직 주변에서의 인사, 예산, 그 다음 여러 가지 정책 면에서의 어떤 청렴도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 제주의 경우에는 또 혁신해야 될 부분이 조금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좀 받고 있잖아요. 폐쇄적이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 스스로가 어떤 의식이나 어떤 일하는 방식들을 바꿔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구체적으로 추진하실 역점을 두고 추진하실 사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올해 큰 사업으로는요. 네. 우선 뭔가 만드는 사업으로는 제주 공항 확장, 이게 제일 큰 사업이고요. 예. 그다음 이제 전기 자동차 및 이제 탄소 없는 섬을 만들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도 크고 그다음에 이제 제주가 자연은 이제 뛰어나지만 문화나 이런 컨텐츠가 아직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화예술섬으로 만들기 위한 이러한 프로젝트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주도 하면은 이제 강정마을 해군기지 갈등이 굉장히 깊게 인상을 주고 있는데요. 군 관사 관련 문제 때문에 또 충돌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 잘 되고 잘 풀려가고 있습니까? 관사는 사실 저희가 해군과 마을 사이에 제3의 대안을 제시를 해서 중재를 하려고 참 가진 노력을 다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군이 법원에서의 개고장을 가지고 이미 집행을 했고요. 네.
추가적인 갈등이 좀 있습니다만은 참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좀 난감한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난감하시다니까 더 안 여쭤보고요. 제주도 땅을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영주권도 주고 말이죠. 네네. 이 문제에 관해서 원희룡 지사님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저번에 한번 쓴소리 하신 것 같은데. 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환경보호, 즉 난개발은 안 된다. 예. 그리고 제주에 대한 투자는 예. 그냥 부동산 투자라든지 카지노 투자라든지 이렇게 한 방향으로 쏠려 있어서는 안 되고 네. 문화라든지 자연보호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제주의 어떤 이 미래의 어떤 가치 있는 부분들, 예.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리고 제주의 어떤 이 청정 환경을 더 활용한 어떤 생태라든지 예. 제주의 가치를 예. 제주의 정체성을 더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가 예. 좀 진행돼야 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예. 지금 중국 측에 대해서도 예. 계속 정책도 제시를 하고 입장을 발표를 하고 설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설득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투자를 네. 저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네. 환경보호, 균형 투자, 그리고 미래 가치에 부합하는 맞는 투자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으니까 중국 측도 그렇게 알고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네. 하고 있죠. 협조가 되는 것 같습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제주가 갈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네. 앞에 카지노 말씀도 하셨는데 카지노 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카지노는요. 예. 우선 저희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입니다만은 예. 이것을 국제적 수준의 감독 그리고 이 충분한 역시 국제적 수준의 어떤 부담, 지역 경제에 대한 어떤 이 부담 공헌을 하도록 이걸 제도화해야 된다. 그런 전제가 갖춰진 뒤에서 저희들은 관리 가능한 규모에서의 카지노 이 부분은 일정 정도는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정치인이시니까요. 중앙정치관에서도 한두 마디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이 지금 굉장히 심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홍준표 경남지사는 아주 증세라고 하는 것은 여당의 무덤이다 이렇게까지 비판했는데 원희룡 지사님 입장은 어떠신 겁니까? 저는 이 복지의 조정, 증세 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같이 가야 된다. 네네. 예. 증세 없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복지를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너무나 좀 뭐랄까요? 복지국가의 방향에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대신에 복지는 무조건 다다익선이다. 네. 이런 식의 것은 그건 자기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돈도 없는데 다다익선이다라는 것도 무책임한 얘기고요. 네. 그래서 저는 지속 가능한 복지로 조정을 하면서도 저는 국민의 동의하에 조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지금보다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복지와 증세가 같이 가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그리고 증세도 당장 법인세 얘기하면은 자꾸 기업 투자를 막지 않냐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부동산이나 어떤 이 금융, 그러니까 자본 이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고소득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근데 증세가 갈 때는 많이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이득을 많이 보는 사람은 더 많이 내지만 국민 전체로도 부담을 골고루 하면서 복지 수준을 늘려야지 남의 돈으로 우리 복지만 늘리자 이런 식의 방향으로 가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같이 가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네요. 그러면 이제 이 보수적인 입장이신지 진보적인 입장이신지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해가 쉬울는지 모르겠네요. 새누리당 내부에 증세는 안 된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저는 증세를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무상의료, 무상교육 이렇게 하면서 300조씩 부담해라 이런 식의 무책임한 공약을 내놓는 그런 식의 그것도 옳지 않다. 선심성 복지 공약에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네. 지금 원희룡 지사님이 한참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때는 아주 새누리당 소장파로 유명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요새 새누리당의 소장파들 같은 게 좀 신선한 목소리들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나름대로들은 뭐 열심히들 하고 있을 텐데, 네. 이제 바깥에서 네. 기대하는 네. 이런 부분에 비해서는 조금 네.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쉽다고 생각하시는군요. 네. 새누리당이 어떤 점이 지금 좀 아쉽습니까? 좀 충고를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뭐 지금 뭐 워낙 새누리당 원내대표들께서 지금 다 가서 총리를 이제 하시기 때문에 네. 조금 나아질 것 같긴 합니다만은 네. 이 대통령을 모시는 입장에서는 네. 정말 휴일도 없이 정말 모든 정열을 기울여서 사심없이 일하고 있을 텐데 네. 국민들은 워낙 불만이고 네. 다른 정치 세력들은 반대하니까 네. 상당히 억울할 텐데 네. 국민은 원래 항상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원래 그런 겁니까? 아, 네. 그럼요. 그건 인간의 생활이 원래 그런 거고 우리나라 자체가 발전도상에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런 민심의 목소리 그리고 민생의 어떤 여러 가지 현안들이 네. 일단은 국정의 한복판 그리고 권력의 한복판으로 전달이 잘 돼야 되거든요. 네. 이 통로가 정당입니다. 네. 근데 이 정당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집권 측의 입장만 생각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민심에 대한 반영 기능이 약하다 보면 네. 저게 누구 편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따가운 말씀 한 말씀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원희룡 제주지사와 함께 했습니다. 차오가 같네 차오가 같아 2588 대리운전 2588 좋아요. 대리운전입니다. 역삼동에서 일산이요. 2명 필요하시다고요? 일용이와 홍제동 김수미 보내라고요? 네, 차오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차오로 정렬 2588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건축과 인테리어에 대한 모든 것. 경양 하우징 페어. 건축 전시회 가자. 꼭 가야 하는 곳. 건축 전시회 가자. 경향 하우징 페어. 2015년 2월 26일부터 킨텍스. 경양 하우징 페어. 네, 1950년에 만들어진 간통죄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뉴스 생각하기 주제로 던져드린 질문입니다. 3099번님께서는요. 폐지에 찬성합니다. 시대에 맞게 법을 고쳐야죠.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면 됩니다. 3099번님 의견이셨고요. 3782번님께서는 요즘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는 성문제의 경고의 의미로라도 간통죄를 유죄해야 합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9987번님께서는요. 타인의 법익에 해를 주는 행위는 범죄이고 형법으로 다뤄야 하면 당연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